미션 17 인클래스에서 찬반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 LM에 실습 파일 전략 해석을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소스 자료에서 찬반 토론 주제 1개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생성된 아래와 같은 찬반 토론 주제를 메모에 저장을 합니다. 메모에서 이것을 소스로 전환한 후에 오디오 오버뷰에서 토론을 선택하고 오디오를 생성합니다. 학생들이 강의 내용에서 찬반 토론 주제를 선택하고 오디오 오버뷰를 생성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인클래스에서 심층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우리가 강의실에서 토론을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충분한 사전 예습도 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 토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노트북 LM을 통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창에서 오디오 오버뷰로 들어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로 심층 분석을 활용했는데 이제는 토론으로 체크를 합니다. 프롬프트 창에다 윤리적 책임이 경제적 이윤보다 우선해야 하는지 논쟁해 주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실행을 시키면 오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그 오디오가 생성된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다리를 지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는 보통 완벽한 수학적 정밀함을 기대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중을 철저히 계산하고 자원을 배분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한정된 철근과 콘크리트로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한 다리라는 아주 명확하고 통제 가능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맞아요. 물리적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그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안정감을 주죠. 하지만 그 깔끔한 수학적 설계도를 막상 기업 경영이라는 복잡한 연실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가치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개입되는 지점 말입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자료는 기업 경영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두 가지 거대한 축, 바로 경제적 효율성과 윤리적 가치의 대립에 관한 네, 모든 변수가 빠짐없이 입력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경제 모델도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러는 가정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보도 부족하고 불확실성 투성이죠. 불확실성이 존재하니까 더더욱 계산 가능한 수치에 의존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외부 효과라고 부르죠. 아, 외부 효과요? 네, 노동자의 존엄성, 시장의 공정성, 환경 파괴 같은 윤리적 가치들은 단기적인 재무제표의 숫자로 바로 환산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비용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죠.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비용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기업이 내부 비용만 줄이려고 윤리적 책임을 외면할 때 그 누락된 비용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기업 자신마저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윤리적 책임이 단순히 부차적인 게 아니라 애초에 경제 활동의 룰을 정하는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를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한계 분석입니다. 아,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찬성하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오디오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생들이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미션 18 나의 프롬프트 DB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가 제공한 프롬프트 DB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롬프트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데이트해서 나만의 DB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 DB가 곧 노트북 LM이나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가장 핵심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료 교수님들과 좋은 프롬프트가 있으면 서로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수님들 개별 전공 분야에 특화된 프롬프트 DB를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프롬프트가 20개 이상 쌓이면 리스트 작성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프롬프트 DB에 구글 독스 링크를 복사해서 노트북 LM에 업로드하고 채팅창에서 소스 문서 리스트를 P-00 번호, 제목, 활용 팁, 주요 태그 3개로 정리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노트북 LM이 프롬프트 목록을 생성해 줍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 목록을 채팅창에 고정하고 시트로 내보내기를 하고 프린트를 해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한 프롬프트 DB 관리가 되겠습니다. 구글 독스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프롬프트 데이터 뱅크입니다. 프롬프트 넘버 P-001 핵심 요약 및 5가지 키워드 추출. 프롬프트에 보면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해주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 5개를 뽑아서 설명해줘. 소스 검색창에 사용할 수가 있고 활용 팁으로는 긴 논문이나 복잡한 보고서를 처음 분석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태그는 요약, 입문, 키워드 써놓으시면 프롬프트를 검색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프롬프트 DB 리스트입니다. 프롬프트 1번부터 쭉 프롬프트 번호와 제목, 그리고 활용 팁, 그 다음에 주요 태그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언제든지 검색을 해서 그 프롬프트를 노트북 LM이나 제미나이나 기타 AI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강의한 PPTX에서 공유한 복습 강의 자료 동영상을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노트북 LM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몰리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AI를 내가 하는 일에 초대하라. 노트북 LM을 자주 사용하고 다재다능한 기능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를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인클래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공 분야의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또 노트북 LM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교수님들께서 나의 전공 분야에 잘 접목해서 인클래스에서 조별 토론을 기획한다든지 퀴즈를 활용한다든지 플래시 카드를 작성해서 수업에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그 노트 자체를 공유해서 노트북 LM에서 교수님들이 만든 노트 자체를 공유해서 학생들과 인클래스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나만의 프롬프트 DB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프롬프트 DB가 곧 AI 활용 능력이 됩니다. 교수님들께서 혹시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